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꽉 찬 것은 늘 뻘이 있거나 다 뭐 이렇게 차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꽉 찼습니다. 자, 여기 계단에 좀 앉으시고요. 교재 꺼내 주시고. 예. 61쪽을 펴시면 아래 그림, 아까 군산 자해의원 도립병원 자리 말고 아래 사진을 보면 그 윗부분에 사진 두 개, 아래에 두 사진 있잖아요. 그 두 사진의 윗사진 보세요. 이 사진에 보이는 요 산, 요게 사라진 산이에요. 요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한국전력 군산지점 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사진은 그럼 어디서 찍었어요? 저쪽에. 동편에서 서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럴 때 요게 지금 수덕산 아까 올라갔던 데가 우리가 여기고 요 앞에가 이사청이 있던 그 산이에요. 이걸 다 까서 없앴는데 당시 바닷물이 들어온 거 보이죠? 여기까지. 예, 이런 모습이었어요. 1899년 개항 전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사진은 뭐냐면 일제가 자기들의 식민 통치의 저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개항 10년, 그러니까 개항 10년이면 경술국치 1년 전일 텐데 1909년 10년 정도 됐을 때 찍은 사진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우편 엽서로.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죠. 이 모습을 군산 이 일쪽에 예전에 있던 칠읍 해창 자리에 있던 이 근방이 어떤 모습인지 현재 이 사진은 저 안쪽입니다. 여기는 과거 바다였으니까 저쪽에 그 안쪽을 지금 봐야 돼요. 그 안쪽에서 이쪽을 보고 찍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윗사진 60쪽의 윗사진을 잘 보세요. 제가 과학교사로 있었을 때는 이 배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역사를 안내하는 사람이 된들은 이런 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뭐를? 연통을. 이 연통이 상징하는 게 증기기관이에요. 우리 여기 초, 중 다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 과학교사 할 때는 액체가 끓으면 기화된다. 가로 열고 기화 용어 맞추기. 이런 거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그 액체를 끓여서 기체가 되는 팽창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었다. 이게 증기기관이다까지. 그러니까 이 교사의 시야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적 현상이 산업혁명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의 출발의 열쇠를 두면 증기기관이에요. 이 증기기관이 1776년 정조 직위년에 나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와트가 만들어낼 때가 회전력. 그 전에 피스톤 하는 건 이미 더 오래전 됐어요. 근데 얘를 회전력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력을 이용해서 굴러가게 한다는 의미예요. 기차 되잖아요. 증기기관 배, 증기선.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침략성으로 바뀌어가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로 가는 거의 상징성이 증기기관입니다. 이 증기기관이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왔을 때 이 증기기관이 왔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미 함대, 5함대, 미국의 남북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동아시아로 관심을 가지면서 드디어 중국이 아닌 이 조그마한 나라 조선의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복수하겠다고 왔을 때 5개의 거대 함대가 왔는데 이들이 전부 다 증기선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신식포가 들어있었어요. 포탄이 파열되는 포탄. 우리 강화도에 있는 이 거대한 홍위포나 그 다음에 소포 이런 포들은 뭐냐면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맞으면 부서져서 구멍 내는 거죠. 그런데 미국 한 포는 어떤 거예요? 포탄이 날아오면 파편으로 터지는 거예요. 현대판 포탄이에요. 이러니 350명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전투를 우리가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기선이 바로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요 사진에 나오는 이 증기선 보이죠? 저는 이제 과학에서 시야를 넓혀서 통합적인 인문학을 하면서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여기 우리 저보다 후배된 선생님들은
과학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런 과학적 현상이 사회와 또 인류 문화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런 영향에서 어떤 처지로 전락했는가, 우리는 식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산업혁명을 인류 문화사에 접근하면 크고 변화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겁니다. 제가 이걸 제주도 송악산 그 가이텐 진지에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의 깨달음이 그때 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를 용어로, 관념으로 배워왔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노젓는 배와 미국의 함포와 증기선으로 싸우는 우리의 조선 수군이 왜 그렇게 몰살, 학살을 당했는지는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총구에다 화약 넣고 총알 넣고 막아서 다지고 그러고 나서 들어서 심지에 불을 넣고 그 심지에 불이 다시 그 뇌 폭탄 터트리는 걸 넣는 게 또 있어요. 그 뭐라 뇌격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쳐야 내부로도 들어가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다 죽었어요. 쟤들은 격바로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김은숙 작가죠. 그거의 제1편이 신미양요를 무려 대사 없이 7분 정도 신미양요 전투를 전개합니다. 그대로 역사성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 그 드라마에서 나온 외국인 기자, 갑자기 생각이 안 돼. 그가 남긴 책입니다. 그 책을 토대로 김은숙 작가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시커멓게 포탄 맞아서 탄 모습, 상륙할 때 심지어 그들은 흙을 들어서 뿌렸다, 돌을 던졌다, 활이 안 되니까 흙을 뿌려서 눈을 못 보게 했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재현된 거 꼭 보세요. 그럴 때 그들은 격바로 올라오고 장렬하는 포탄 터지는 거 나오고 우리는 쇳덩어리 날아가고 안 되니까 활 쏘고 있고 이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를 저는 근대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일본의 이 증기선 쌀을 실어가는 배거든요. 그 배가 여기에서 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찼을 때는 배가 되지만 썰물일 때는 저 가운데만 흘러요. 그럼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선적을 못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가서 물을 대고 그 멀리 있는 물에 의해서 뜨는 부력에 의해서 실어갈 수 있는 부잔교를 만든 거예요. 부잔, 뜬다 그런 얘기입니다. 뜬다리. 그 뜬다리를 창안내는 게 바로 밀물과 썰물차를 이용해서 아무 때나 제약 없이 쌀을 실어가기 위한 구조물인 거죠. 그게 태어나는 배경이 이 금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왜 앉게 했냐면 지금 이 구조물이 일본 도리, 신사에 있는 도리 구조하고 비슷해요. 오면서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텐데 근데 아마 배를 아마 상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뼈대 구조. 그 너머 저 하얀 차 있는 쪽이 옛날 도선장이에요. 우리 김민자 교장 선생님이 여기를 뭐 많이 넘어 다니셨대요. 저 동백대교 없을 때 도선장이 바로 저 하얀 차 있는 부분에 있었어요. 그 도선장의 2층 부분을 제가 방영근이 팔려가는 자리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군산 내항은 지금 이따가 올라갈 째보선창 자리에 군산 내항의 선들이 일본으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거나 할 때 출발한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려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이 소설 아리랑을 전개할 때는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제 1권에 떠나는 장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금강하구입니다. 장수 뜬봉샘, 제가 사는 남원 산동면 대상리 뒷산 너머에 뜬봉샘이 있습니다. 저는 섬진강에 살고 그거는 금강이에요. 그래서 장수에서 출발해서 진안으로, 진안에서 무주, 무주에서 남대천을 합류한 뒤에 영동으로, 금산으로, 금산에서 이 봉황천을 합류를 해요. 의병의 항쟁지가 금산입니다. 당시 전라도.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영동으로 가요. 충청도 영동. 그 영동에서 다시 급으로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옥천으로 올라갑니다. 그 옥천에 올라가서 보은 속리산 쪽의 물을 남쪽으로는 금강으로, 북쪽으로는 한강으로 보내서 강화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속리산이 그렇게 물을 나눕니다. 그 물을 흘려서 옥천에 대청댐이 온 뒤에 대청댐을 지나면 신찬진을 내려와서 부강을 거쳐서 세종으로 옵니다. 세종에서 오면서 미호강을 합해요. 이 부분을 탕류의 최만식은 표현을 정확히 해냅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북쪽에서 한 가닥 내려오고 남쪽에서 한 가닥이 올라와서 Y자로 맞는 뒤에 꺾어져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공주를 지나서 어디로? 부여의 낙하한 백마강, 거기로 물이 깨끗하다. 그런데 강경에 오면서부터 혼탁하기 시작한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밀물이 강경까지 올라가니까 강경 포구가 발달하고 우리나라 3대 젓갈 시장, 그 강경이 과거 군산지는 쌀을 나르는 곳이지 이렇게 번창한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경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강경에 이 밀물이 올라가면 갯벌에 이런 흐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젓갈 냄새와 함께 이 강경의 금강물이 혼탁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금강하구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비로소 그야말로 혼탁하게 이를 데 없다. 이것이야말로 탕류다. 백릉체만식이 탕류를 썼을 때 바로 이 금강을 절묘하게 마치 항공사진을 본 것처럼 묘사를 해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1937년도 일제강점기 하에 군산 사람들의 군상, 그 탕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소설 탕류예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다 탕류입니다. 어머니도 탕류고, 탕류 아닌 게 있어요. 초봉이도 탕류예요. 큰딸도. 개봉이가 탕류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소설을 읽고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든 거 읽어보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개봉이가 좋아했던 남자, 송계란 선생님 누군가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지만 저기 가면 있어요, 공원에. 그 남자 의사가 되는 그 남자하고 둘이만 청류고 나머지는 죄다 탕류예요. 혼탁한. 그러한 모습의 인간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일제강점기에 이곳을 살아야 했던 민초들의 삶의 형태, 형상을 나타낸 것이 탕류입니다. 시 공간적으로 아주 좁아요. 서울과 군산 전부예요. 그리고 1937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제한 공간에 두었어요. 그러나 소설 아리랑과 이 탕류의 공통점은 미두장에서 합쳐져요. 교집합으로. 미두장에서. 서천에 있던 정주사가 땅 처분하고 여기 와서 미두누리에 빠져가지고 재산 탕진하는 거하고, 그리고 만경의 만석군 큰아들이었던 정재규, 정상규, 정도규의 삼형제가 재산 싸움을 벌이는데 형제가 벌이는 게 아니라 큰 형이 안 준 거죠. 독점해가지고 안 준 거예요, 정재규가. 그러니까 정도규가 나중에 나의 줄 거 3분의 1만 줘라. 그 3분의 1에서 반을 떼어서 형들에게 주겠다. 이런 후퇴 전략을 써서 재산 분배를 받죠. 그건 제가 이제 내일 새창이 딸이 건너서 만경강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정재규가 그 모든 재산, 만석군의 땅 재산 문서들을 모두 탕진하는 것이 탕류의 정주사처럼 아리랑의 정재규, 성도 같아요. 그 둘이 이 미두장에서 결합이 됩니다. 교집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금강하구는 역사성도 무진장 많아요. 과거에 이 해안가는 바로 이 선사시대에 문물이 있었고 패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분도 많고 옛날 시대에 이런 유적 유물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런 곳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무선의 화포 공격으로 외구의 이 진포대첩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곳으로 지금 보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보고 있다고 한 것은 단정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사일수록 저는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강구 전투, 663년에 이 백제가 이제 마지막 부흥운동을 할 때 바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일본 기행할 때 이것도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일본 정부의 외에서 군대를 파병해 주죠. 그래서 와서 전투를 벌인 게 바로 이 백강구인데, 그 백강구를 여기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부안의 우금산성으로 보기도 하고 충청도로 보기도 하고,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중국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성을 가지는 공간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성계 장군이 1380년에 황산에서 왜구들을 무찌르고 그 여세를 몰아서 12년 뒤에 새로운 왕조를 창업했을 때 배경도 여기입니다. 왜? 여기서 몰려간 왜구들이 금강을 따라서 영동으로 해서 함양으로 해서 남은 운봉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운봉으로 올라왔을 때 바로 개경에 있던 이성계 장군, 개경이 지금 북한의 개성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정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죽적에 있던 이성계 장군이 누구? 바로 그 종사관으로 정몽주를 데리고 황산대첩에 갑니다. 그게 바로 출발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하구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갈랐던 배경이 되는 곳이 금강하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몰려서 함양을 거쳐서 운봉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황산대첩이 이루어지고 이성계가 귀향길에 전주의 잠안동에 가서 이목대 우목대 자리에서 종친들을 불러서 고조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으니까 노래를 부르죠. 대풍가를. 그래서 정몽주가 나라가 망했구나,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구나, 그래서 남고산상 가서 시를 쓰고 거기다가 암각서에 새겨놓은 이런 것들이 이야기 스토리가 출발이 여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고군산도에 있던 군산진이 일로 옮겨왔다고 그랬죠. 일로 옮겨오고 익산 성당에 있던 창고, 쌀창고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군산 창을 만들어서 7읍의 세금을 여기다 묻고 올라갔고, 그들을 관리하는 게 군산진의 수군들이었고, 이곳을 일제강점기에 접수하면서 군산 군관이 이 자리에 쓰고,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 군산이 건설이 되면서 여기가 1910년대 후반에 가면 일본인들이 군산의 조선인들보다 숫자가 많아졌었어요. 통계 숫자가. 그 정도로 군산이 그렇게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쇠락했나요? 부흥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산의 시간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곳 사람들은 아리랑을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저는 탕류보다 군산이 아리랑을 더 많이 띄워서 관광상품을 하기를 바래요. 이 내용의 내막을 여기 아리랑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김제는 둥지예요. 둥지에서 출발해서 떠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군산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스토리의 견인의 장소예요. 이곳에서 다 견인해 갑니다. 만주도 연결하고 다 연결되고, 그리고 만주로 떠나가고, 이 자리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길들을 소설 아리랑의 문학기행 코스로 개발해서 탕류는 다 해놨어요. 처만식이 군산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탕류길은 다 돼 있는데 아리랑은 어디에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한 대목만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분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할 때니 너 이거 해 하고. 이것저것 하려니까 너무 정신이 사나워서. 자, 이 금강은 제가 금강 따라가는 이문학기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청주 대청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신탄진에서 부강, 세종, 공주로 이제 옵니다. 근데 이미 공주나 부여는 제가 역사기행을 많이 해놓아서 좀 저에게는 식상한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작한 게 2019년이니까 오래 걸렸어요. 섬진강 다 했고, 동진강 다 했고, 만갱강 다 했어요. 주로 교원들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금강기행을 올 봄에 했나요? 올 봄에 했어요. 옥천, 청주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연해주를 가는 바람에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밴드에 뜨거든 참여하세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물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을 느낄 수 없는 채 멀고 작은 점으로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 넓은 들은 한낮에 생기를 잃고 야릇한 조교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초록빛 싱그러움을 뒤덮으며 들판에는 갯내음 짙은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이다. 거칠게 휘도는 바람을 앞세우고 탁한 회색빛 구름이 바다 쪽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이게 다 복선이죠. 회색빛 탁한 몰려오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1904년 6월의 현상입니다. 제1권이 시작이 1904년 6월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1차 한일의정서가 맺어지면서 우리의 치안경찰권이 넘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1905년 가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외교권이 박탈되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금 작가는 여러 가지 색과 분위기와 이런 걸 암울하게 표현해 나가면서 미래에 올 우리의 이 국권 상실의 그런 결론을 염두에 두고 서막을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56그를 휘줄부리하게 오면서 감골댁은 어이 삼출이 그렇게 부르죠. 어이 삼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예요? 자기보다 아래인 거죠. 물론 가족 관계가 아니지만 감골댁의 남편하고 지삼출은 함께 동학혁명군이었어요. 그래서 감골댁의 남편이 동학농민혁명군으로 가담해서 지삼출은 박병진의 머슴이었어요. 그 박병진의 아들이 박건식이고, 그런데 그 박병진이 정말 좋았죠. 주인어른, 지삼출이 그러죠. 저는
뭔지는 몰라도 저 외놈들이 나쁜 놈 줄은 알고 이 나라를 뺏으러 온 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가서 싸워서 막아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박병진이 뒤에서 몰래 가족들을 대줍니다. 누구를? 지삼주를 갑니다. 그렇게 따뜻한 지주가 박병진으로 나와요. 그러다 동쪽에서 땅 뺏어가고 이럴 때 이제 김춘배하고 외리 내촌마을의 각각 대표가 김춘배하고 박병진이었단 말이에요. 이 둘이 나섰다가 체포되죠.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박병진은 끝내 탈옥이 아니라 석방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셔요. 그런 멋진 지주였기 때문에 지삼출이 마음 놓고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삼출이 바로 감골댁의 남편으로만 나오니까 아마 형님 따랐겠지. 그러니까 거의 삼출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삼출은 아줌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외리 내촌마을에서 길 타고 오는 길이 일제강점기 때 낸 도로예요. 벽골지 아래로 낸 길, 그게 수탈로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김제 시내를 통과한 뒤에 망경을 거쳐서 새창이 다리를 건너오지만 좀 아쉬운 점은 새창이 다리 건너는 부분을 좀 표현해줬으면 좋았겠는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워요. 왜냐하면 새창이 다리가 역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거리를 걸어와서 여기까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무판에 대륙신문에 다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 방영근을 보내야 하죠. 방영근은 20원을 받았어요. 아직 후불이에요, 후불. 선불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후불로 받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장칠문이라는 녀석이 그 20원을 줘야 되는데 2원을 돌라먹죠. 그때 노나마지기가 3, 4원 할 때예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18원만을 그 감골댁에 준 게 아니고 바로 이 김찬봉 박덕지주죠. 끊임없이 수구비를 보름이를 원했다가 보름이가 시집가고 무주로 가니까 다음에 수구기가 커서 꽃처럼 이쁜 수구기가 되니까 그 수구기를 또 첩으로 드리려고 끝까지 돌아가면서 돈 못 갚으면 딸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영근이 오빠가 그 이쁜 이 여동생이 저 늙은 김찬봉에게 첩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당시 1902년부터 바로 인천 제물포에서 첫 이민배가 출발합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조합에서 조선왕조에 대한제국에 요청을 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 그런데 그게 노예적 삶일 줄 몰랐던 거죠. 훗날 조사도 했지만 어쨌든 그 2년 시작해서 1903년에 처음으로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조선인들이. 그게 이민 1세예요.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를 연결하는 인하, 그 인하 대학교가 그거를 상징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1904년 6월에 바로 이 방영근은 여기에서 20원을 받기로 하고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일본에서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때 간 게 갤리코라는 실제 배 이름이에요. 갤리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0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장칠무늬가 18원 못 갚은 거 감골댁이 동화가다가 부상당한 남편의 약값으로 빌려서 김찬봉이 얻어쓴 것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서 18원이 됐어요. 큰 돈 됐죠. 그래서 20원을 주면 18원 갚고 2원으로 살림미천을 하려고 마음 먹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방영근이 떠나고 시간이 흘러도 돈이 안 와요. 그래서 감골댁이 누구한테? 수호천사인 지삼출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여기를 이제 오는 거죠. 먼저 감골댁을 보내죠. 오니까 나는 다 줬다고 그러고 발뺌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김영감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삼출이 열받았죠. 오죠. 와서 싸우죠. 대판 싸워 들이받아버립니다. 들이받았더니 2원은 이놈이 떼어먹은 거죠. 18원 김천봉 조수에 조용한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붙잡혀서 바로 1904년에 영동 추풍령 구간의 경부선 공사장에 지삼출이 끌려가는 걸로 묘사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지삼출은 영동 추풍령 구간 공사장으로 끌려가면서 동학혁명군을 거기서 이제 만나죠. 이렇게 전개되는 출발지가 여기다 중간 박수를 또 합니다. 아직도 밀물이어서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저기 오성산